안녕하세요. 중앙대 로스쿨의 정우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국제 합작 등의 복잡한 국제거래 시작 단계에서 양 당사자가 많이 체결하는 MOU, 즉 양해각서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MOU에 대해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설명하려고 합니다. MOU가 주로 사용되는 해외 합작, 해외 인프라 투자 개발, 해외 자원 개발 및 제약 관련 공동 연구 개발 등을 다루는 분들은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지난번 올린 국제계약 전체 유형 한눈에 파악하기 영상을 먼저 시청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 위에 있죠?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MOU의 정의부터 알아볼까요? MOU는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입니다. 이를 국문으로는 보통 양해각서라고 지칭하는데, 보통 양 당사자들 간에 현재까지 합의되고 이해하고 있는 바를 서면으로 작성한 것인데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로 알고 있습니다. 즉,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얘기죠. 정말 그럴까요? 만일 그럴 거라면 뭐하러 이 문서를 체결하기 위해 시간이나 비용을 들이나? 라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결론 부분에서 말씀드리죠. MOU의 활용도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국제거래가 아니더라도 양 국가의 정부 간에도, 공공기관 간에도, 그리고 교육기관들 사이에도 향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MOU를 체결합니다. 그러나 이번 영상에서는 사적인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활용하는 MOU에 관해서만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MOU는 국제합작, 즉 International Joint Venture 거래의 경우 흔히 사용됩니다. 여기에서 합작은 두 파트너끼리 합의한 대로 출자해서 별도의 합작회사를 만들고 합작회사를 운영하여 나오는 수익을 합의한 대로 공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한국의 자동차 부품회사 A가 미국의 GM으로부터 상당한 분량의 부품을 수주했고 3년 내에 GM의 조립 공장 근처에서 부품 생산 시설을 갖추어 5년 동안 공급해야 한다고 가정하죠. A는 투자비를 줄이기 위해 자신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제조 공장과 관련 설비 및 숙련된 인력을 갖추고 있는 현재 합작 파트너를 물색합니다. A는 관련 부품의 제조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은 아주 높고 이번 수주를 기반으로 계속 GM뿐 아니라 포드, 그리고 크라이슬러 등으로부터 다른 프로그램도 수주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쪽 고객사의 구매부서에 연결되는 선이 없습니다. 한국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는 미국 부품회사 B는 A가 가진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활용해서 같이 합작을 맺으면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수주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B는 A가 필요로 하는 핵심 거점의 공장도 있고 필요한 설비도 갖추고 있고 고객사에 대한 영업 인력도 충분하고 해서 A가 GM으로부터 수주해서 얻은 영업권 말고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A의 입장에서도 B와 합작을 하면 투자비를 대폭 줄이면서 단기간에 생산시설도 갖출 수 있고 B의 고객사 영업력을 바탕으로 추가 수주의 기대도 높일 수 있어 합작이라는 옵션이 상당히 매력적인 거예요. 그래서 두 회사는 서로 간의 합작을 모색해 보기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합작을 결혼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서로 애정은 없습니다. A와 B 사이에 합작이 이루어지기 위해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우선 합작의 범위를 확정해야 합니다. 즉, 향후 별도로 설립되어 운영될 합작 회사가 취급할 부품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합작사가 영업을 해야 하는 고객사의 범위와 그 고객사가 발주할 어떤 프로그램들을 수주의 타겟으로 정할 것인지, 합작회사의 영업지역은 어디로 한정할지를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즉, A와 B는 설립될 합작회사와 경쟁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합작회사를 통해 시너지를 내야 하기 때문에 아주 정교하게 이 부분들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합작회사 운영에서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정할지인데, 즉 A는 기술력을 동원해 생산과 원가 관리를 주로 하고 B는 고객사를 상대로 영업을 주로 하는 등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합작회사의 출자 내역은 현금 이외에 현물 출자도 가능한지, 각자의 지분율은 어떻게 할지, 이사회의 이사 숫자는 몇 명이며 각자는 이사의 지명권을 어떻게 갖는지, CEO, CFO, COO 등 임원 지명권은 어떻게 갖는지 등등 비즈니스의 큰 틀에서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상대방의 의중이나 경쟁력을 탐색하는 정도이지 정말 상대와 반드시 합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는 아닙니다. 즉 조건이 좋고 유리해야 합작을 하는 것이고, 또 비즈니스 환경이 합작을 요구한다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빠이빠이 하고 돌아서고 싶은 마음인 것이죠. 이때 양 당사자는 합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속력이 없는, 즉 non-binding한 MOU를 작성하여 위에서 논의한 내용들을 모두 반영하여 MOU를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MOU를 체결하였어도 법적 구속력이 발생하는 합작계약서를 체결하기 전까지는 양측 모두 언제든 상대방에게 결별을 통보할 수 있고 합작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는 MOU입니다. 이때 한국에서 오너가 아니 구속력도 없는 문서를 체결하는데 무슨 시간과 돈 낭비를 하느냐, 어차피 합작계약서를 체결해야 하는 것이니 곧바로 합작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서로 간에 협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위에서 얘기한 큰 틀에서의 합의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 복잡하고 분량이 많은 합작계약서부터 만들어 들이밀게 되면 큰 틀의 비즈니스 합의부터 디테일한 계약 조항들의 합의까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작계약서에는 위에서 얘기한 비즈니스 조건들 뿐만 아니라 지분 양도 제한이나 교착 상태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합작관계 해소 등의 복잡한 계약 조건들이 아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 오히려 합작이 성사될 확률이 낮아지고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해서 합작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입니다. MOU 단계에서는 큰 틀에서 협의하면서 상대방의 간을 본다고 할까요? 만일 MOU 단계에서조차 큰 틀의 비즈니스 조건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관계라면 복잡하고 보다 구체적인 계약 조건을 협의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한 너댓 페이지 정도의 간단한 MOU에 들어갈 내용들만 먼저 합의가 이루어져 이를 체결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합작계약서 초안을 가지고 양측의 기나긴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MOU 체결에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이 MOU는 구속력이 없다, non-binding한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합작계약서 체결 전에 경영 환경의 변화랄지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상대방에게 언제든 빠이빠이를 할 수가 있어요. 만일 이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게 되면 MOU에 들어간 내용에 따라서 MOU가 구속력이 있는 계약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즉 체결되는 문서의 타이틀이 MOU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구속력이 없게 하려면 non-binding이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다고 MOU에 들어가는 조항들이 모두 구속력이 없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몇몇 조항들은 별도로 구속력이 있다라는 명시적인 예외 문구를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럼 어떤 조항들에 구속력을 부여해야 할까요? 보통 우선협상권 조항이나 비밀유지 조항에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우선협상권은 exclusivity인데 이는 쌍방간 구속력 있는 합작계약서가 체결되기 전까지 3개월 혹은 6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다른 제3자와는 본건에 관한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해당 기간 동안에는 양다리 걸치기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입니다. 이건 반드시
구속력 있는 것으로 해야겠죠. 상대방의 양다리 걸치기를 좋아할 사람은 없겠죠. 그리고 비밀유지 조항은 합작 협상을 하고 있는 것 자체를 대외적으로 비밀로 한다는 약정과 아울러 합작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교환한 문서들에 대해 설사 합작 성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유출하지 않거나 이를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지 않겠다는 약정을 하는 겁니다. 이 또한 구속력 있는 것으로 해야 당연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비밀 유지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구속력 있는 계약서인 Non-Disclosure Agreement나 Confidentiality Agreement를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MOU에도 비밀 유지 조항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니 MOU에 들어가는 모든 조건이 구속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합작계약서를 체결할 의무가 없다는 것뿐이지 여기에서 얘기한 우선협상권이나 비밀유지 의무를 구속력 있는 것으로 명시하게 되면 그거는 구속력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조건들을 위반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OU에도 분쟁해결 조항과 중거법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MOU는 합작계약서를 체결하게 되면 그 효력이 소멸되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복잡한 국제거래에서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절차를 할 수 있는 MOU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양한 상황에서 MOU 단계는 꼭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MOU를 잘 활용해서 보다 성공적인 국제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